안녕하세요. 김해 FM 흥동 꿈꾸는 고양이 마을 방송국 장혜영, 김순덕. 이혜진입니다. 오늘은 길고양이 돌보는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쁘고 용감한 길고양이 다들 돌보고 계시죠? 길고양이를 처음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고양이는 아주 한 1개월 정도? 아주 저 손바닥만한 아이가 저희 집으로 크게 울음을 소리를 내면서 울었어요. 그 소리에 너무 심하게 울어서 가서 봤더니 고양이가 있는 자리에 유리가 있었어요. 유리가 있어서 너무 급하게 뺀다고 뺐는데 그 아이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신랑이랑 의논하고 키우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사실은 너무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진 선생님. 저는 이곳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살아갈 때 우연히 엄마를 잃은 걸로 보이는 새끼 고양이, 길고양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 꾸준히 지켜보면서 밥도 몰래 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문득 나가게 됐는데 그 애가 정말 길에 널브러져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는 인생 최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그 결단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렇군요. 저도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데요. 처음 만나게 된 길고양이는 체리라는 턱시도였는데 그 애가 애기들을 돌보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그 곰이라는 진돗개를 산책시키고 있었고 애들을 돌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와닿아서 제가 그 아이한테 밥을 주기 시작한 게 첫 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보는 고양이 중 TNR을 몇 마리 정도 하셨을까요? 저는 아직 TNR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도시에 있을 때도 해본 적이 있고 지금 여기서도 3마리 정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길고양이 돌보면서 거의 여기 오는 애들 거의 90% 정도 TNR이 되어 있고요. 그 애들도 또 여기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씩 영역 이동이 있어서 또 계속 꾸준히 TNR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돌보는 기간은 얼마 되었고 그러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반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로 살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랑이 냉장고에서 이온 음료를 하나 빼고 다른 분에게 준다고 드리고 난 다음에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문을 닫은 거예요. 저희 고양이를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원래 신랑이 부르면 즉각 어디서든지 나타나는데 아무리 불러도 4시간 지났는데도 안 나요. 그리고 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집에 와서 자는데 신랑이 들어와서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 쌈장이가 냉장고 안에 있었다고요. 얼마나 놀랬는지. 근데 이제 신랑이 이제 만졌을 때는 찾거나 그렇진 않다고 해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너무나도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우리 집 사무실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종종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 찾아오죠. 그날은 일주일 전에 제가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기분은 나쁘지 않은 시선이었어요. 느껴져서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아이가 저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길고양이였어요. 검은색 길고양이였는데 그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그 애가 깜짝 놀라면서 도망가던 모습이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길고양이를 돌보면서 맨 처음에 돌봤던 체리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TNR 시키면서 있는 에피소드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애를 사비로 TNR을 시키면서 포획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제 동의서를 적어요. 이 아이가 수술하다가 죽더라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는 동의서를 적으면서 저는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죠. 내가 이 아이의 생사를 관여할 만큼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면서도 서명을 했고
잘 됐어요. 수술은 잘 됐고, 집에 왔는데,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또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아이가 또 답답하다 싶어서 밖에 풀어놨는데, 그 장소가 베란다였어요. 베란다 쪽이었는데, 그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애가 탈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탈출해가지고, 그래 또 잡으러 다니고 하는 게 기억이 남는데, 다행히 그래도 다 잘 마무리가 되었고, 얘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으니까, 쟤한테는 첫 길고양이였고, 첫 TNR이었고, 첫 포획에서 돌보는 아이였는데, 제일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길고양이를 보는 각자의 입장이 다르지만, 또 우리가 길고양이 돌보면서 주민과의 또 마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그래 관련된 뭐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직까지 학대를 받는 양이들을 만나 본 적은 아직 없어요. 주민과의 마찰. 마찰은 지금 공장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찰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경험이 없습니다. 네. 네. 저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아직은 저도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급식소가 잘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아, 저는 이제 길고양이를 이제 밥을 주면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데, 뭐, 길고양이를 죽이고 나도 감옥에 가겠다고 큰 소리 치는 분이 있었고,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또 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지만 학대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지나쳐 주는 것만으로 해도 감사할 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얼마 전에 도로변에 이제 사체가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111 신고해서 이제 사실 수거해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께 여쭤봐서 그렇게 사항을 대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선생님. 저는 오늘 드디어 길고양이 학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네. 길고양이가 학대 당했을 때 우리가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서 꼭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고 또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나 동물보호단체에 협조 요청을 하면 흔쾌히 해주실 겁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함께 해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돌보는 길고양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김해 FM 흥동 꿈꾸는 고양이 마을 방송국 장혜영, 김순다. 이혜진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